연봉 7,400만 원 안 되면 하위권. 통계청 숫자에 속고 있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월급 619만 원이 평균이라고요? 왜 내 통장만 빼고 다들 부자인 것 같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다 깨부셔드립니다. 상위 10%가 전체부의 절반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평균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7,427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무려 619만 원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죠. 이 숫자가 공개되자마자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평균이냐? 평균 올려치기 좀 그만해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왜 정작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숫자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균 소득 7,427만 원이라는 그럴듯한 숫자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진짜인 이야기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왜 여러분이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통계청이 숨긴 마이클 조던의 비밀.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청의 발표가 이렇게까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명한 사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과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무려 3억 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지리학과가 갑자기 고소득 직종이 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학과 졸업생 중에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던의 연봉은 300억 원이 넘었고 나머지 졸업생들은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큰 값 하나가 전체의 숫자를 왜곡해버린 것이죠. 통계는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졸업생들의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평균의 민낯입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 1. 내 자산이 평균 이하인 진짜 이유. 이제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현재 자산 1억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고 2억 원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의 45%, 즉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이 5억 원 가까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억 원 이상, 20억,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위권 가구들이 평균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균 순자산인 5억 원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72%에 달합니다. 즉 10명 중 7명은 대한민국 평균보다 자산이 적은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약 4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부자가 평균을 견인하고 대다수는 그 거대한 숫자 아래 묻혀버리는 구조입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 진짜 숫자는 따로 있다. 최빈값과 중위값. 우리가 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빈값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지점을 말하죠.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최빈값은 1억 원 미만입니다. 두 번째는 중위값입니다. 전체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딱 가운데인 50번째 사람의 값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중위값은 약 2억 4천만 원으로 평균값인 4억 7천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흔히 보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부유한 쪽으로 끌려 올라가기 마련이므로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할 때가 많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이지만 중위 소득은 5,8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1,600만 원이나 납니다.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130만 원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연소득 최빈값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구 소득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여러분이 평균 소득인 7,400만 원을 못 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있다면 그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4천만 원씩 벌면 가구 소득은 8천만 원이 되어 평균을 훌쩍 넘깁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천만 원을 벌면 통계상으로는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저소득처럼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벌어서 가구 평균 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게다가 1인 가구는 집세, 공과금, 식비 등을 나누어 낼 사람이 없기에 실제 체감하는 경제적 여유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구 소득이라는 모호한 숫자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명목 소득보다 실질 구매력에 집중하라.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왜 살기는 더 팍팍해졌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실질 소득에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소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물가를 뺀 실제 구매력, 즉 실질 소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오른 속도보다 물가가 오른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식료품 물가는 지난 5년간 27%나 폭등했습니다. 귤 가격은 2배가 되었고 사과 60%, 수박 50% 등 과일값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채소와 기본 식재료인 소금, 식용유, 계란, 국수 등도 예외 없이 40에서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자들은 과일값이 올라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지만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의 서민 가구에게 이러한 물가 상승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숫자로 기록된 소득 증가에 기뻐할 게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무게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온라인의 평균 올려치기 주의보. 우리는 왜 유독 더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만든 착각의 늪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산 10억, 연봉 1억은 기본 아니냐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정보 왜곡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글을 더 자주 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소득 5,800만 원만 넘어도 대한민국 상위 50% 안에 드는 수준인데 온라인 세상은 마치 연봉 1억 원이 하위권인 것처럼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현실은 10명 중 3명이 연소득 2천에서 3천만 원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포스팅과 통계의 높은 평균값에 속아 나만 가난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자랑 섞인 목소리는 무시하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의 하위 지표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양극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 최근 자산 시장의 변화를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뚜렷합니다. 2025년 기준 자산 데이터를 보면 2억에서 9억 사이의 중산층 구간이 줄어들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찾은 사람들은 자산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을 타격하지만 자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과 주식을 가진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이들은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가에 눌려 저축 여력을 상실하기 전에 작게라도 자산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에 씨앗을 심는 것이 양극화의 파도를 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가팔라질 격차와 기업의 변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이후의 통계에는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기업들은 이제 중간 가격대 제품을 없애고 있습니다. 대신 고소득층을 겨냥한 초고가 프리미엄 라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극가성비 저가 라인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 자체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산층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차가운 경제 흐름을 직시하고 우리는 각자의 생존 전략을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당신의 속도가 곧 정답입니다. 평균 소득 7,427만 원. 이 숫자는 수학적 사실일지 모르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대변하는 진실은 아닙니다. 통계는 그저 참고 자료일 뿐,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허상의 숫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작년보다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혹은 내가 경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통계청의 엑셀 파일 한 줄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느끼는 진짜 체감 경기는 어떤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